뭐 아까 전에 여기 여성분이 손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는 뭐 순수한 목적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고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사실 근데 저는 제 귀말 듣고 공감은 전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지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평에 다녀왔는데요. 임업 후계자라는 단체에서 열무TV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앞에 저렇게 손짓 발짓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임업 후계자의 중앙회장을 맡고 있는 열무님이시고요. 저분이 저를 초대한 건 아니고 임업 후계자라는 단체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저를 초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여쭤봤더니 임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좀 불합리성에 대해서 지금 억울한 면이 너무 많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런 포럼도 개최를 하고 전면적으로 좀 더 전투적으로 이렇게 앞장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열무TV에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다녀오게 되었고요. 전부 다 생태계 보존 지역적으로 전부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개인 산수가 우리나라는 67%입니다. 이 산에 대해서. 그룹에서는 대규모 공장을 통해서 저는 산림 자원이라기보다는요. 기후 변화와 협약은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좀 이렇게 하면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었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제 소신껏 말씀을 드리자면 공감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포럼 끝나고 나가시는 분 중에 임업 후계자 사무국장님 두 분을 모셔가지고 잠깐만 인터뷰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네, 저는 임업 후계자 가평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조상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주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송민주입니다. 목재 자급률이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높아지면 어떤 점이 좋은 걸까요? 외국에서 벌채우는 나무 자체도 결국은 전 세계 지구의 환경 파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멀리 있는 외국에까지 달러를 들이면서 환경 파괴까지 해가면서 가져오기보다는 우리가 가꾸고 우리가 쓰고 그 산소를 우리가 마시고 전 국민이 나눌 수 있는 그게 좋은 임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똑같이 100그루를 만약에 벌채를 해야 되는 거면 사오지 말고 우리가 자급을 하자 차라리 이런 취지가 네. 맞나요? 네네. 근데 이게 국민적 공감대를 좀 형성하려면 공익적 목적이 물론 중요하지만 개개인마다의 어떤 목적성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피부로 와닿지 않으면 참여하기가 조금 쉽지 않잖아요. 잠시 불편한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벌목이란 것을 단순하게 잠시 보이는 민둥산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민둥산에 더 좋은 나무를 심고 숲이 가꾸어져야 그리고 그 나무를 계속 소비를 하고 벌채를 해야 또 탄소가 모이고 합니다.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그 성능이 떨어집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몸이 노쇠하듯이 나무도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하는 강압성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늙은 나무를 계속 보존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자연환경 보존과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정치하시는 분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가지고 우리의 멋있는 미래를 숲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게 저희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벌채를 하게 되면 뭐 환경론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시선으로 봐도 막 이렇게 나무가 다 깎여 있는 산을 보면 아유 저거 이러면서 저거 산 저 돈 벌려고 다 깎았구나 돈밖에 모르는 녀석들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탄소 저장률이라는 것은 성능이 오래되면 떨어지기 때문에 새 걸로 교체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2, 3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또 그것이 자라나면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단기 시한점으로 보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업인들을 위한 모임 같다. 그런데 새로 유입되는 임업인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임업이라는 산업도 더 육성되려면 새로 계속 유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혜택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미래성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까. 뭐 아까 전에 여기 여성분이 손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는 뭐 순수한 목적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고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사실 근데 저는 제 귀말 듣고 되게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공감은 전혀 안 됐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돈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지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반대로. 네, 그 뭐 말씀에는 저도 일부는 뭐 공감을 하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중간적인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가 좋아하고 환경을 아끼고 또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는 그런 현안들을 또 바로 잡는 그런 부분이 또 잘못 비춰지면 그들이 그들만을 위해서 모이고 또 집회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대변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을 또 하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수익으로도 저는 연결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임업이 사실 수익률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이는 나무들의 거의 태반이 수입목이고요. 그리고 그 나무를 육립하는 육림가들 입장에서도 경제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방치 수준이죠. 그래서 제가 임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좀 나름대로 저희 어떤 괴짜적인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과연 산이 왜 수익성에서 떨어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과연 그 나무가 과연 외부적인 요소로 지금 현 시점에 정치적이라든지 환경의 어떤 그런 거와 대치되는 시국에서 외부적인 요소도 저희가 원인을 찾을 수도 있지만 역으로 우리 임업을 하는 당사자들도 한번 대우각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나무를 외국에서 수입되어오는 나무만큼 우리가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이 있느냐 한번 되돌아본다면 그것을 외부적인 개혁에 대한 요구도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노력해가지고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돌파로서 식물 조직 배양을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또는 산에서 이미 보이는 일반적인 나무가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요? 저는 나무 하나를 단순히 최적당 단가가 아닌 나무 하나에 10만원, 100만원 아니면 100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고급 수준으로 저는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업인들 여러분들도 한번 그 생각을 바꿔서 그냥 흔한 산에 큰 고민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수확하는 나무가 아닌 정말 나무 하나를 심을 때 그 나무가 경제적 측면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똑같은 밭이지만 옥수수를 심어도 되고 뭐 고추를 심어도 되고 뭐 무를 심어도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심는 어떤 선택은 본인의 선택인데 이게 이번 연도에 값이 잘 나올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적으로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서 심듯이 나무 또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좀 비유가 적절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30대 이제 초반에 계신 분들도 임업이 돈이 되나? 임업을 해볼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간혹 가다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농사하는 친구가 벌써 3명이나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랑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근데 임업은 돈 벌기 좀 힘들지 않아? 라든지 그럴 바에는 밭작물을 하는 게 차라리 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이렇게 얘기가 대화가 주고받거든요. 뭔가 벽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실 말씀이 없을까요? 이런 고민을 가진 그 이제 청년들한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말 대량으로 해서 정말 대량화가 안 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제조와 뭐 6차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융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연계가 안 되면 실질적인 생산만 가지고는 수익적인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그 임산물이 솔직히 돈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연구하시고 놈들에게 배우고 또는 자기 생각을 바꿔서 준비하시면 밝은 미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코로나를 위해서 현 시국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인데 노력이 있어야 되고 변화를 원한다면 각자가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도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미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